자, 그러면 진짜 로그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자, 로그는 이 로그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로그가 어디에 위치하는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실습 환경은 비트나미라고 하는 것을 쓰고 있잖아요. 비트나미는 루트 밑에 opt라는 디렉토리 밑에 비트나미라는 디렉토리 밑에 아파치2 로그스 밑에 로그 파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 파일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액세스 로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에러 로그가 있습니다. 자, 액세스 로그는 사용자가 어떤 리소스, 예를 들면 HTML 파일이나 또는 이미지 파일이나 자바스크립트나 CSS 같은 파일에 사용자가 접속을 했을 경우에 그 접속된 상태를 파일에다가 기록하는데 바로 기록된 그 파일을 액세스 로그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에러 로그는 어떤 PHP 파일이 실행이 되거나 어떤 리소스 파일이 호출이 됐을 때 그것이 에러가 있을 경우에 에러 로그에 표시가 됩니다. 만약에 PHP에 문법적인 오류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이미지 파일에 사용자가 접근했는데 그 이미지 파일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그런 경우에 바로 이 에러 로그에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럼 한번 이 액세스 로그와 에러 로그를 한번 찾아가 볼게요. 이 에러 로그나 액세스 로그에 접근을 하려면 여러분이 웹호스팅 환경을 사용하고 계시다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권한이 제한되기 때문에요. 시스템을 통째로 사용할 수 있어요. 시스템에 대한 관리자 권한이 있는 경우에만 액세스 로그에 접근할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 점 참고하셔서 만약 웹호스팅을 사용하신다면 이 방법을 사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거 참조해 주세요. 자, 우선 쉘 접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쉘이라고 하는 것에 접속을 하려면 이 putty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요. 이 putty는 여기 있는 이 링크를 통해서 이 생활코딩에서 만든 수업을 통해서 putty가 무엇이고 어떻게 설치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참조해 주시고요. 여러분이 이 수업을 참조하셔서 putty를 컴퓨터에다가 다운로드 받았다라고 간주하고 이 다음 부분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제가 putty를 실행을 시키면 이런 화면이 뜨죠. 그럼 여기다가 여러분의 그 개발 환경, 즉 비트나미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IP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192.168.0.65 자, 여기서 오픈을 누르면 자, yes를 누르고요. 로그인 as라고 나오죠. 그럼 여기다가 비트나미라고 입력하고 비밀번호는 제가 입력한 비밀번호 입력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이렇게 화면에 잘 표시가 되면 성공적으로 접속을 한 거고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의 리눅스 머신을 제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SSH를 통해서 접근하는 게 잘 안 되시면 그냥 요 버추얼박스에 출력되는 리눅스 있잖아요. 이걸로 그냥 들어가셔도 똑같습니다. 이 SSH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putty가 SSH라는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화면과 똑같은 화면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으니까요. 만약에 잘 안 되시면 이렇게 접근하셔도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액세스 로그나 에러 로그가 있는 위치로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어떤 운영체제를 쓰고 있느냐, 또 어떤 아파치 버전을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액세스 로그나 에러 로그의 위치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찾으셔야 되는데요. 제가 여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몇 가지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위치를 제가 적어놨는데요. 꼭 이것과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다른 곳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됩니다. 그건 제가 여기서 이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설명드리기 어려운 부분인 거 이해해 주시고요. 자, 우선 비트나미 같은 경우는 opt 밑에, 비트나미 밑에, 아파치2 밑에 로그스라고 하는 디렉토리 밑에 액세스 로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이거 복사해서 자, sudo -s라고 입력하고요. 여기다 여러분의 패스워드를 입력하고요. 그리고 방금 제가 카피한 이 명령을 여기다가 그대로 입력합니다.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리눅스에 대해서 모른다고 가정하고 하는 거니까요. 제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cd에서 요 위치까지 이동을 하면 자, 이렇게 되면 change 디렉토리라고 해서 여기 있는 요 디렉토리에 있는 위치로 여러분들을 이동시켜주는 명령입니다. 자, 그러면 요 밑에 이렇게 바뀌었죠? 현재 여러분이 여기에 위치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 그리고 ls-a라고 쳐보시면 현재 여러분이 위치하고 있는 디렉토리에 위치되어 있는 파일과 폴더들을 리스트로 보여주는 명령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에 access 언더바 로그라는 것이 있고 error 언더바 로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access 로그고 이게 error 로그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분투 배포판을 쓰고 있다면 이 위치에 있을 거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요 밑에 있는 이 위치에 그 로그가 위치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이 액세스 로그를 여러분들이 열람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tail이라고 하는 명령을 사용하면 됩니다. tail이라고 하는 것은 꼬리란 뜻이죠. 즉 파일이 있으면 파일의 헤드는 앞쪽이 되고 꼬리는 파일의 뒤쪽이겠죠. 마지막으로 추가된 부분이 이제 꼬리 쪽인데요. 꼬리 순으로 마지막에 추가된 게 위로 보이고 오래된 데이터는 밑으로 보이게 그렇게 출력한다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tail 밑에다가 f를 달게 되면 이 tail이라고 하는 저 명령어가 정확하게 프로그램인데요. 저 프로그램이 요 access log라고 하는 저 파일을 계속 감시하고 있다가 파일이 변경되면 변경되는 족족 여러분들에게 띡띡띡 보여주는 명령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명령을 제가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카피해서 pt에서 붙여넣기를 했죠. 자, 붙여넣기 할 때는 복사를 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여러분 클립보드에 복사된 게 붙여넣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엔터를 땅 치면 자,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죠. 화면은 잘 안 들어와서 제가 폰트를 좀 자,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서 제가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이 자신의 그 비트남이 IP 있잖아요. 개발 환경 IP로 접속을 해서 아무 파일을 열어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전에 실습했었던 파일을 열어도 되고요. 자, 그럼 제가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화면을 좀 분할해 볼게요. 자, 여기 있는 이 파일로 제가 브라우저로 접근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 줄이 딱 뜹니다. 그래서 어떤 IP로 누가 접근했고 또 언제 접근했으며 어떤 파일이 열렸는가를 보여주고요. 이 밑에 보시면 200이라고 하는 것은 이 파일이 정상적으로 잘 전송됐다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없는 파일, 예를 들면 test.php란 파일은 현재 없거든요. 저거를 접속을 하게 되면 자, 보시는 것처럼 로그가 뜨면서 404가 뜨죠. 이 얘기는 뭐냐면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데 사용자가 요청했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액세스 로그를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파일이 변경될 때마다, 즉 로그 파일이 변경될 때마다 보시는 것처럼 한 줄씩 띡띡띡 올라갑니다. 예,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아주 중요한 에러 로그로 가보겠습니다. 에러 로그. 자, 에러 로그는 error 언더바 로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은 이 PHP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게 이 로그의 형태로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에러 로그를 일단 한번 열어보면 자, 컨트롤 C, 윈도우 같은 경우는 컨트롤 C 키를 누르면 이 tail 명령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자, tail-f 하고서 우리가 요 에러 로그 위치 있잖아요. 요걸 카피해서 복사하고 오른쪽 클릭을 하면 이렇게 붙여넣기가 되죠. 자, 그리고 엔터를 땅 치면 에러 로그를 이제 감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에러를 한번 발생시켜 볼까요? 예, 가장 흔한 에러는 존재하지 않는 파일의 액세스를 시도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럼 제가 존재하지 않는 파일을 만들어서 test_php란 파일은 현재 존재하지 않거든요. 이거를 땅 쳐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not found or unable to state라고 나오죠. 그래서 test.php란 파일을 찾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에러죠. 자, 그 다음에는 이 php의 문법 자체의 에러를 한번 발생시켜 볼게요. 자, 에러 언더바 로그에다가 제가 파일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errorlog.php라는 파일을 만들고요. 이 파일에는 자, 펑션을 정의하고요. 이 함수를 제가 호출하는데 자, 지금 문법상으로 에러가 없는 상태예요. 자, 파일을 교체해야죠. 자, error 언더바 log.php라고 입력을 하면 이 에러 로그에 아무런 변화가 없죠. 오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걸 다시 제가 지금 테스트를 호출했는데 test2를 호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자, 존재하지 않는 함수를 호출한 거죠.
그러면 call to undefined 펑션 test2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test2라는 펑션이 정의되지 않았는데 호출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라인 5번에서 에러가 발생했다라고 나오죠. 그러면 error underbar log.php 파일을 열어보면 되겠죠. 이 파일이고 라인 5번이면 바로 이 부분이죠. 그럼 저 test2라고 하는 부분을 test로 변경하면 에러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예, 그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에러는 여러분이 직접 에러 로그를 호출하는 경우입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errorlog2.php라고 만들고요. 자, 이 파일에서 errorlog 하고서 제가 coding everybody라고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error underbar log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한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error underbar log2.php죠. 땅 쳐보면 자, 에러가 하나 떴는데요. 여기에 coding everybody라고 출력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 보면 자, errorlog라는 함수의 첫 번째 인자로 error coding everybody라고 하는 요 문자를 준 거고요. 이 문자를 errorlog에 표시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이 errorlog라는 것을 어떻게 또 사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이 어떤 데이터의 내용을 어떤 변수 안에 어떤 값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할 때 errorlog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또 error underbar log 3.php라는 파일을 만들고요. 자, 이렇게 하고 변수를 줍니다. a라는 변수고요. 이 변수에는 245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errorlog underbar a라고 입력하고 요것을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니까요. 자, 실행을 시켰더니 어떻게 되나요? 자, 에러가 발생했어요. 어떤 에러냐면 error underbar log 그리고 expect parameter 1 to be string이라고 나오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error underbar log라고 하는 이 함수의 파라미터 첫 번째 인자는 문자가 기대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이 예제는 자, 첫 번째 인자로 문자가 아니라 배열을 줬죠. 예, 배열을 정의해서 이 배열을 a에다 담고 이 a를 error underbar log의 첫 번째 인자로 전달했기 때문에 첫 번째 인자는 문자가 와야 되는데 배열을 갖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한 겁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바 export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를 주고 두 번째 인자로 1이라는 값을 주고요. 이렇게 PHP 코드를 닫아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착각을 좀 했네요. 자, error underbar log 3.php 열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에러가 나옵니다. array가 나오고요. 0은 2고 1은 4고 2는 5다. 자, 이건 뭐였죠? 바로 이 위에서 우리가 정의한 a라고 하는 변수에 담겨있는 배열의 내용이죠. 그래서 error underbar log에다가 어떤 인자를 전달할 때 이 bar underbar export 하고서 a라는 값을 인자로 전달하게 되면 이 bar export라고 하는 함수가 저 첫 번째 인자로 전달된 $a라고 하는 저 변수에 있는 내용을 이 배열이라고 하면 사람이 읽기 쉬운 모습으로 그것을 풀어내 줍니다. 배열이 아니라 그냥 문자라면 그냥 문자가 나올 테고요. 그리고 그 결과를 error underbar log에다가 전달하는데 이 bar underbar export는 문자를 리턴해 주기 때문에 여기에 문자가 들어오면서 error log가 방금 그 메시지를 출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개발을 하다 보면 어떤 변수 안에 어떠한 값이 들어가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아주 요긴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 또 error underbar log와 bar underbar export는 같이 쌍으로 자주 사용되는 명령이니까요. 여러분들 요거 참조하셔서 잘 사용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로깅을 사용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즉 프로그램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부분도 살펴보고 이번 시간 마무리할게요. 자, 이번에 또 예절 하나 만들죠. 자, 이렇게 만들고요. 자, if true 그리고 else는 이렇게. 그러면 요 if 뒤에 인자로 true라는 값이 오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중괄호가 실행이 되겠죠. 만약에 false면 두 번째가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error underbar log 1이라고 적고 밑에는 error underbar log 2라고 적게 되면, 자, 여기 있는 요 error underbar log라고 하는 요 부분들 때문에 현재 이 로직이 어떤 흐름에 따라서 흘러가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럼 요걸 한번 실행시켜 보면, 자, test4라고 하는 값을 주고 엔터를 쳐보면 1이 찍혔죠. 그럼 1이 찍혔으면 여러분이 추정할 수가 있겠죠. 아, 이 부분이 실행이 됐구나. 만약에 이걸 false로 하게 되면 2가 실행이 되겠죠. 예, 그건 뭐 실습 안 해봐도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 에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가지 프로그래밍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이 에러 로그에 대한 사용법에 대해서 잘 숙지하시면 개발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